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경제 관련 뉴스를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뭐 굵직굵직한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뉴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간지에서 경제학자가 뽑은 2020년 10대 경제 뉴스라 해서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설문조사 안 해도 예. 모든 국민들이 알 만한 내용인데 1위가 이제 코로나 락다운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라는 게 1위로 나왔고요. 예. 2위가 이제 사상 첫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 3위가 코로나 실직자가 속출했다. 그리고 4위가 이제 언택트 경제가 등장했다는 얘기. 그리고 6위가 마스크 대란. 뭐 이런 1, 2, 3, 4, 6위가 다 경제 뉴스가 모두 코로나 코로나와 관련이네요. 관련된 것이고요. 예. 5위가 이제 그 영끌이 탄생, 뭐 사상 초유의 전세 대란 이런 게 등장을 했고, 그 밖에 이제 그 동학개미가 증권 시장을 지켜냈다. 또 호황 국면을 이끈 것이 이제 7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건희 사장과 그 죽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런 것들이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예. 경제 뭐 있어서도 이제 코로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예, 코로나가 이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성장률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좀 한국이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나온 뉴스에 보면 이제 글로벌 팬데믹 가운데서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1위인 마이너스 1%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제 경제 봉쇄를 하지 않고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한 국가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보다 늘어난 2.1%를 기록했고요. 4분기에도 이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초반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다. 뭐 이런 예. 평가인데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OECD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이제 뭐 2위가 헝가리인데요. 여기가 우리보다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3.1%고 일본이 마이너스 5.2, 그리고 미국이 마이너스 5.9, 프랑스가 마이너스 7.2 이렇게 대부분 국가들이 다 5% 마이너스 5% 이하로 그 성장률이 나타나서 한국은 상당히 그 경제 성적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또 야당에서는 좀 이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좀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관광, 제조 이런 분야는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극명하게 이제 산업별로 시비가 엇갈렸는데요. 예. K바이오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이 크게 도약을 했고요. 전기, 전자, 통신업, 건설업이 이제 성장한 반면에 운수 장비나 뭐 화학 그리고 철강, 금속 등 이런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 반면에 반도체, 전자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효자 종목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좋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나타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양호 실적 거둔 데 이어서 3분기에도 12조 3,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이거는 반도체 슈퍼 그 호황기라고 불린 2018년 3분기 이후에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거의 27조 원에 달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175%나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예.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4조 원이 넘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취약했던 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 강화를 위해서 10조 3천억 원의 그 인텔 그 SSD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생활 가전과 TV가 주력인 그 LG전자 성장세도 눈에 띄는데요. LG전자 3분기 기준 매출이 17조 원,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인 9,600억 원, 거의 1조 원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사가 다 아주 호황을 누린 거죠. 어찌 보면은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밑돌았던 LG가 올 들어 이제 3분기 만에 전년 실적을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경상수지 흑자의 이 반도체의 이 뭐 역할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렇죠. GDP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진단 키트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호황을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관세청에 예.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그 진단키트 수출액이 지난 11월까지 22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이제 2조 5천억을 기록했고요. 예. 이거는 최대 수출 규모로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그 코로나19가 아직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현재 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국내 코로나19 진단 제품이 시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등 17개사 21개 제품이 등록돼 있어서 당분간 수출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흐름이 전체 제약 바이오 업계에 훈풍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주식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타격을 입은 가운데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그래도 GDP 성장률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분 이제 다행입니다만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뭐 뉴스들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사상 최고치인 44%까지 이를 전망이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에 4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재정준칙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2025년부터는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고 통합재정 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OECD 국가 채무 비율이 평균 109%인 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매우 양호한 상태라서 뭐 예. 그렇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200%가 넘죠? 230% 되죠. 예. 그 비하면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좀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게 가계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 적신호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이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 가계부채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예.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내 그 GDP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 총액이. 어허. 예, 24일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예. GDP 대비 그 가계 신용 비율이 100% 넘어간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어허. 그래서 가계부채 규모가 3, 4분기 1,682조 1,000억 원에 달했고 전년 동기 대비 7%나 늘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7.2%나 증가를 해서 증가세가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기타 대출도 6.8%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가계부채가 자칫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뭐 적절한 시기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예, 워낙 일본의 예. 전례를 따를까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일본이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돼 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 부동산이 폭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와 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금리가 낮아서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다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뭐 땅을 사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월에 이제 0.75%로 내려갔고 두 달 만에 다시 0.5%로 내려가서 지금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바람에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급증을 했고 그 예. 결과 경제는 불안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급상승을 하고 증권 시장도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화할 수 있는 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경제 상황 올 한해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수출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그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예. 충청권에서 특히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서비스 산업과 소비는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충청 지역의 서비스 생산액은 약간 감소하거나 이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고 설비 투자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과 그 세종시의 경제 분야에서 아마 가장 안 좋은 뉴스는 역시 아파트값 폭등 그리고 전세값 상승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아파트 전세 가격이 세종시는 59%, 대전시는 14.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세종시와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내년 경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내년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글쎄요. 경제 전망 그렇게 밝지만은 않죠. 그렇죠.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또 올 거냐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백신과 이제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일반 대중들한테 보급이 될까. 이게 이제 아마 내년 경기 회복 속도를 정하는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만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그 세계 각국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3.8%는 무난하게 달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경제 성장 기조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기준금리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계속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면 원율과 그러니까 환율하고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도 따라 오르겠죠. 그 산업별로 보면은 당분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그 IT나 전자, 바이오 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수리가 생산을 못 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경기 흐름을 순환 구조로 타고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수진자. 수리가 살아나야 예. 설비 투자와 신규 창업이 일어날 것이고 예. 그래야 또 투자가 늘어야지 이제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 평범한 예. 경제 원리를 그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